네, 토끼 귀엽죠? 야생 토끼예요.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야후 파이낸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한 미국 주식 투자 공부하기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후 파이낸스에 있는 차트 분석 기법 한번 공부해 볼게요. 저번에 어떻게 야후 파이낸스 가입하고 그리고 관심 종목 리스트 만드는지 공부했었죠. 그런데 오른쪽 스크롤 메뉴 쭉 내려오면 여기에 관심 종목도 있는데 Recently Viewed 등은 최근에 봤던 종목들도 있고요.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가격들도 있고요. Trending Tickers라고 이제 장을 이끌어 나가는 관심이 많은 종목들, 그 Most Actives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상승률 높은 종목들, Gainers, 그리고 하락률 높은 종목들, 그리고 Mutual Fund 인포메이션도 있어요. 인기 있는 Mutual Fund, ETF, Exchange Traded Fund죠. 주식들 모아서 하나의 펀드로 만들고 그 평균 수익률을 트랙하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선물들 S&P 500나 나스닥 100이나 미국채, 그 다음에 옵션들, 그 다음에 커런시, 환율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걸 약간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커스터마이즈 편집 기능이죠. 이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는 Recently Viewed 귀찮다. 없애버리시고 나 옵션도 관심 없어. 그죠? 내가 하면 옵션 들어가서 하지 여기에 떠 있는 거 나 원하지 않아. 없애버리시면 되죠. 난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었으니까 나 와치리스트 필요 없어.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뮤추얼 펀드도 지금 당장 안 할 거야. 뮤추얼 펀드 없애고요. ETF도 지금 당장 관심 없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데 또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밑으로 빼버리시고 크립토 커런시 이런 식으로. 나는 상승 하락에 관심이 많아. 상승 종목들, 하락 종목들, 그 다음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들. 자, 환율은 좀 위에 있고 싶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또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 클릭하셔가지고 종목들 추가하시면 돼요. 이름 정하시고. 아셨죠? 그럼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됐죠. 바로 밑에 내려오면 자, 상승률 높은 종목들, 그 다음 하락률 높은 종목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네 종목 중에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오늘 한번 차트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자, S&P 500 지수를 한번 볼까요? 마켓 전체. 네, S&P 500 마켓 지수. 자, 이거 누르면 S&P 500에 대한 썸머리로 들어가죠. 그날의 저가 고가 나오고, 자, 1년 52주 저가 고가 나오고, 그리고 거래량 나오죠. 자, 이 라인 차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짜리, 5일짜리, 한 달, 6개월. YTD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 1년 전 지금까지 5년짜리 차트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차트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차트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뜨는데 보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 라인 차트보다는 캔들 차트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음량 차트. 그러니까 캔들로 바꿔주시고
인터벌은 좋아요. 그냥 데일리, 원데이, 그죠? 차트 사용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트렌드가 좋은지 나쁜지 뭐 그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인디케이터 가셔가지고 지표죠, 지표. 무빙 에버리지가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고, 자, 5일선, 나 5일선 한번 볼래. 자, 세이브 해주시고, 나는 5일선하고 보통 21일선을 같이 봐. 5일선은 일주일 평균, 21일선은 한 달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20일. 세이브 해주시고, 오늘 5일선 밑으로 뻥 뚫렸죠. 밑에 있는 21선도 붕괴돼 버렸죠. 오늘 기술적으로는 모양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21선 붕괴됐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내일 이게 다시 올라와서 21선 위로 올라가면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포인트, 그러니까 4월 3일 정도에 5일선이 21선을 치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죠. 그 쭉 5일선, 21선 위에 있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5일선, 21선 만날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서 5일선, 21선 뚫고 내려와 버리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좀 이 조정이 오랫동안 간다든지 아니면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죠. 추세가 바뀌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진 않아요.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다. 근데 상승 추세가 견조하면 이 5일선, 21선을 뚫지 않고 여기와 같이 살짝 키스한 다음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 저기 거래량 지표들인데, 거래량이 많으면,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치고받고 열심히 했다는 거죠. 전투가, 매수세와 매도세의 전투가 격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수세가 이겼어요. 거래량이 계속 많죠. 이쪽보다는. 대체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상승세에서 상승 국면에서 매도 물량을 많이 소화시키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거래량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거래량은 그래서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인디케이터, commonly used, 그러니까 많이 보는 인디케이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 그냥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쓰는 거니까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밴드가 하나 나와 있죠. 이 밴드가 이렇게 넓어지면 볼러틸리티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엄청나잖아요, 이 볼러틸리티가. 이때는 굉장히 작았죠. 이때는. 그러니까 쭉 추세적으로 S&P 500가 상승해 왔고, 이때는 뭐 시장에 큰 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을 강타하면서 주식이 급락했다가 급등했다 이렇게 되니까 변동성이 커지죠. 볼러틸리티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밴드가 넓어지면 시장이 크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치우쳐서 오죠.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국면이 오면 다시 좁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좁아지죠. 또 좁아지면 다시 넓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그러면 없애주고, 이거 XP 클릭하시면 돼요. 없애주고, RSI, 자,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이동 평균, 단기 이동 평균 비교해서 단기가 장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70, 80 넘어가면 과열권으로 봐요. 그 다음 20, 30 밑으로 내려오면 과매도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거의 80 가까이 갔었죠. 과열됐었죠. 그러다 꺾였어요.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없애주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MACD는 그냥 이 12일선, 26일선 이동평균 이거 비교한 거예요. 보라색이 단기고 주황색이 장기거든요. 이때 골든 크로스 나왔죠. 쭉 올라가다가 과열권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올까 말까 하고 있죠. 데드 크로스가 더 나온다.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급락했는데 더 급락한다. 장이 굉장히 장 전체에 대한 에너지가 안 좋죠. 이때는 기술적으로는 매도 신호가 나왔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좀 과열권이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인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스토캐스틱 이게 있죠.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까만색이 단기 움직임이고 빨간색이 장기 움직임이고 그렇죠. 이때 20 밑에서 그러니까 과매도권에서 바닥권에서 까만 게 빨간 걸 치고 올라갔죠. 추세 변동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별다른 시그널이 없다가 과열권에서 이제 까만 게 빨간 걸 뚫고 내려왔으니까 매도 신호는 나왔죠. 여기서 스토캐스틱은 좀 빠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켓 센티먼트를 이야기하는 그런 지표들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센티멘트를 볼 수도 있고 나머지는 트렌드, 추세를 볼 수도 있죠. 자, 추세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5일선, 21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무빙 에버리지를 일단 없애주고요. 직접 그리실 수도 있어요. 이 그리기를 가지고 그릴 수도 있는데 그 라인을 그릴 수도 있어요. 라인 찍고 자 여기가 바닥이죠. 그러면 바닥 찍고 위로 쭉 이렇게 한번 전저점 그러니까 저점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면 지지선 대충 그릴 수 있잖아요. 지지선 뻥 뚫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모양 안 좋죠. 그래서 이것도 없애주시고 또 하나가 트렌드 라인을 또 그릴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해주면 트렌드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게 몇 %, 올랐는지 그러니까 저점이 지금 531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그러니까 5월 14일 날은 22.6% 올랐죠. 그러니까 고점이었던 날은 41.3% 올랐는데 이게 뻥 뚫려서 오늘 후퇴를 했는데 이제 33%권까지 후퇴를 한 거로 나오죠. 쭉 계산돼서 나와요.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엘리어트 이론이라는 것은 짧게 설명드리면 상승을 할 때는 오파를 그리면서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락할 때는 A, B, C 크게 하락하고 다시 상승할 때는 1, 2, 3, 4, 5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상승할 때는 처음에는 1만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는 1.6이 상승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1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일 때는 장기에 올랐을 때 쭉 장기에 올랐잖아요. 1870포인트에서 3400포인트까지 올랐잖아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랐잖아요. 내릴 때는 A, B, C 그러니까 내릴 때는 오른 거에 38%나 62%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38%, 62% 이런 게 나온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피보나치 숫자들을 한번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디케이터에 가서 피보나치 한번 찍어 볼게요. 바닥에서 자, 바닥에 한번 찍어 놓고 그럼 피보나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요? 자, 그 고점까지 보통 이제 바닥에서 고점까지를 가지고 피보나치는 계산해요. 자, 그러면 이 전체가 100%라는 거죠. 100%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있는 바로 이 포인트, 이 정도가 38%라고 찍혀 있었죠. 자, 다시 이걸 100%로 보면 이쪽이 38% 보이죠. 그럼 피보나치 이론대로 하면 38% 조정을 보이면 조금 더 빠져야 돼요. 여기까지 아직 조금 더 빠질 여력이 있죠. 그런데 뭐 꼭 피보나치 그러면 엘리어트 이론이 맞느냐, 피보나치로 가느냐, 이게 193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론인데 요즘은 뭐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떤 때는 뭐 40%까지도 빠지고 40%, 50%까지도 빠지고 보통은 그런데 건강한 장에서 S&P가 조정을 보일 때 20%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20%가 깨져버리면 여기서 이게 100%인데
20% 하락이 넘어서면 약세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차트 분석하실 때는 트렌드,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트렌드를 한번 보시고 빠졌을 때 얼마만큼 빠지느냐 한번 생각하실 때는 이 피보나치 한번 그려보시고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정도 보시고 이동평균선 만들어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보시고.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지나간 일, 과거의 주가를 가지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때 주가가 과열이었다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그 회사가 제너레이팅 할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미래에 그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현금의 가치들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해서 그걸 다 더하면 그게 회사 가치가 되고 거기서 갚아야 될 빚 다 갚고 남는 것이 바로 에쿼티, 자본의 가치가 되고 그걸 주식수로 나누면 그게 주당 주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런 면에서 보면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크게 없다. 그런데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했을 때 어디에서 팔까? 또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라고 결정했을 때 어디까지 오면 살까?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차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야후 파이낸스가 제공하는 재무 정보를 가지고 근본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